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자, 오늘은 루미르라고 하는 우주위성 신규 상장주를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오늘 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기는 한데, 이 회사가 우주위성 관련주이긴 한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관련주인지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포커스를 두고 종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사업을 하고 있는 이 싸위성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중점적으로 좀 알아보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세트랙 아이, AP 위성, 뭐 요 정도가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쟁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 안에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2,560원에 지금 종가 마감을 했어요. 자, 오늘도 변동폭이 좀 컸는데 보시면 6.91%까지 상승하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5.76%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 마감한 가격을 보니까 12,560원이네요. 공모가까지 현재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상장 당시에는 19,0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19,00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는 12,56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15.76%가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많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모가가 12,000원이었습니다. 공모가 희망밴드 하단보다 더 밑도는 상황에서 공모가가 확정이 됐었고요. 이 공모가 근접선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루미르의 주가다라고 간단히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검색창에 루미르라고 이렇게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겠죠. 자,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고요한 환대의 빛. 여기 지금 클릭을 해보시면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봤더니 위성 사업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가, 뭔가 위성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릇이 막 나오네요. 보다 보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 영문은 똑같은데 영문도 모를 이상한 사업 내용들이 막 조명 관련된 상품들이 막 나오면서 잘못 짚었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네,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검색하자마자 나온 홈페이지가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이제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루미르의 홈페이지입니다. 설명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루미르 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커서가 로고로 바뀌었죠. 이 로고가 참 궁금해서 제가 회사 소개를 좀 찾아봤는데 하단에 보니까요. 이 3조고를 형상화한 로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리가 3개 달린 까마귀인데요. 뭐 고구려의 자주성과 독립정신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뜻을 담고 있겠죠. 3조고의 이 이미지를 로고로 쓰고 있는데 이 로고가 상당히 익숙해서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요. 과거에 제가 솔본이라는 회사를 한번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솔본이라는 회사가 과거에 새롬 기술이라고요. 엄청난 주가 상승을 가져갔었던 그 닷컴 버블 세대의 거의 주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새롬 기술이라고 하는 사명이 솔본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바로 이 솔본의 그룹사로 들어가 있죠. 이 회사도 3조고를 로고로 쓰고 있는 회사인데 여러 회사들이 이 3조고를 상당히 좋아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면서 로고가 3조고였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좀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자, 회사 IR 자료를 지금 제가 참고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 보시면요. IR 자료 메인 페이지에 0.3m 초고해상도 자체 제작한 싸위성 데이터 분석 회사라고 설명을 하는 걸 봐서 이 회사가 어떤 걸 주력을 하는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싸위성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SAR이라고 쓰는 이 싸위성이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먼저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뉴스는요, 어제 저녁 6시에 나온 뉴스인데 싸위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보면 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병력 파병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확인한 바로는 18일 북한 함흥 청진에서 북한 군인들을 태운 러시아 함정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는 흑백 사진을 공개했다. 이 국정원이 흑백 사진을 발견을 했는데 도대체 이 흑백 사진을 어떻게 찍게 된 것일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밑에 보면 병력 이동 사진은 전자파 반사 신호 데이터를 합성하는 합성 개구 레이더, 지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바로 이 SAR 방식의 우리나라 위성이 찍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싸위성에서 북한 병력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찍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싸위성이 어디에 활용되는지 이 기사가 우리에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관측위성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싸위성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 싸위성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관측위성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화그룹의 운영 중인 이 블로그에 이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것을 근거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블로그 제목에 보시면 전장의 감시자, 싸위성의 원리부터 활용까지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위성이라고 하는 것들의 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위성의 목적은 통신 목적이 있겠죠. 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이 통신위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측위성이 있습니다. 관측위성은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나 어떤 사물의 상황들을 관측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 위성인데,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이 싸위성이 바로 이 관측 위성에 해당이 됩니다. 저궤도, 중궤도, 고궤도, 정지궤도라고 할 수 있는 36,000km의 상공에서 각각의 위치별로 다양한 관측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싸위성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설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난 4월 8일 독자 정찰위성 확보 사업인 425 사업의 일환으로, 자, 425 사업이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정찰위성 2호기를 쏘아 올렸다라고 하는데, 이 정찰위성 2호기가 바로 싸위성으로 쏘아 올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싸위성과 함께 다양한 관측 장비로 사용되고 있는 게 먼저 2호 광학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외선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합성 개구 레이더 싸위성이 있는데, 자, 먼저 이 1, 2번에 해당되는 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에 대한 설명을 좀 보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광학 카메라는 물체가 스스로 낸 태양빛이나 반사한 빛이 렌즈에 닿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수동적으로만 영상을 찍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빛이 없는 깜깜한 밤이나 구름이나 안개가 심하게 낀 상태에서는 빛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표면 관찰이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광학 카메라 위성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IR이라고 하는 인프라레드라고 약자를 씁니다. 자, 이 적외선 카메라는 광학 카메라와 달리 밤에서도 영상을 찍을 수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날씨가 이제 구름이나 안개가 끼는 경우에는 이것을 투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뚫어서 관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싸위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싸라는 영어는요, Synthetic Aperture Radar라고, 이게 합성 개구 레이더라는 뜻인데요. 이거를 뭐 한글로 얘기하든 영어로 얘기하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쭉 다음 설명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는 게 바로 이 SAR, 싸위성의 그 모습인데요. 자, 이거는 어떤 원리냐? 광학 카메라는 카메라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거고, IR은 적외선이죠. 이거는 레이더입니다. 전파를 활용해서 관측을 하는 건데, 이 전파가 지상의 물체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관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안개가 껴있든 깜깜한 밤이든 지장 없이 능동적으로 이 관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싸위성의 장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투과를 하고 구름을 뚫을 수 있느냐? 자, 전자기파는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이동을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파동은 파동이 짧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파동은 파장이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파장이 짧으면 구름을 뚫을 수가 없는 지금 모습으로 파장이 지나가겠죠. 근데 만약에 파장이 이렇게 길다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마치 매트릭스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총알을 피하듯이 이렇게 구름을 피해서 투과하는 이런 전파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요, 길어지는 쪽에 주파수를 이제 우리가 라디오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왼쪽으로 가면 감마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사이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영역도 있는 거고요, 이 가시광선 왼쪽은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은 적외선, 말 그대로 빨간색 선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파장의 그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반도체 장비 ASMR이 납품하고 있는 EUV 장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EUV의 약자가요,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의 약자입니다. 이 바이올렛이 보라색이란 뜻이잖아요. 우리가 자색 고구마의 자자가 보라색 자자를 쓰는 것처럼 이 바이올렛도 보라색이란 뜻인데, 이거를 직역해서 해석하면 익스트림, 자외선인데, 이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선, 자, 이거를 바로 EUV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강합니다. 반대로 파장이 길어지면 에너지는 줄어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알아보는 싸위성은 끝에 영어가 R이잖아요. SAR이니까 이 R이 바로 라디오파, 이 전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장이 길기 때문에 긴 파장 사이에 물체를 투과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전파는 안개가 가려져 있고 구름이 가려져 있어도 그 물체 아래에 있는 것들도 투과해서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하기 어려웠던 광학 카메라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관측 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좀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이 한화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국방부에서 내년까지 이 425 사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25가요. 4는 아까 우리가 싸위성 얘기할 때 SIR이었잖아요. 이 싸에 25는 광학 카메라, 25를 합성한 단어라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담고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425 사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루미르로 다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자, 루미르는 그래서 이 싸위성을 만드는 회사인데, 다른 경쟁사들은 싸위성을 못 만드느냐? 하나 시스템도 최근에 합성 개구레이더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루미르는 아직 쏘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2026년도쯤에 펠컨 9에 실어서 이제 쏘아 올릴 예정이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시스템이 쏘아 올린 위성이다라고 알 수 있고요. 쏘아 올릴 수 있는 위성 기술과 제작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우주상공에 쏘아 올리진 못했고, 다만 항공기에 부착을 해서 여러 가지 관측 장비를 테스트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루미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세트렉 I가 요 광학 위성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광학 위성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싸위성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이 세트렉 I 홈페이지인데요. 초고해상도 초소형 싸위성 스페이스 I R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해상도 0.5m급이라고 얘기하는데 50cm죠. 자, 루미나에서 자랑하는 거는 0.3m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해상도가 높다라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데, 기술의 이런 격차는 앞으로 계속 좁혀져 가겠죠. 자, 일단은 이 정도로 좀 확인을 하고 이 루미르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이사는 여기 있는 이제 남명용 대표이사님이신데, 자, 이분의 이력을 간단히 보면 일단 카이스트 학부 출신이시고 일본 동경대에서 석박사를 수료를 하셨습니다. 자, 애티튜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하면 위성의 자세 조절 제어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쪽 관련된 기술을 전문적으로 전공했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자,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 교수로도 활동을 하셨고, 자, 이러한 전문 영역 안에서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뭐 국책 사업이라든지 정부 주도 우주 스페이스 사업에 있어서 루미르가 직접적으로 계속 관여를 하고, 누리호나 달 탐사 우주선, 다누리호 뭐 이런 것들에 이 루미르가 핵심 기술을 계속 제공했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루미르의 사업 영역은 위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싸위성, 루미르 X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싸위성을 만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수자력 발전소에서 주관해서 쏘아 올리게 되는 차세대 중형 위성 5호, 자, C밴드 싸위성도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탑재체들이 있습니다. 뭐 컴퓨터, 그리고 달 탐사용 우주 인터넷 통신 장치, 그리고 영상 자료 처리 장치, 제어 모멘트 자이로 제어 장치 등 이 핵심 탑재체들도 직접 만들고 용역 서비스, 제품 납품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출을 가져가고 있는데, 올드 스페이스는 정부 주도의 우주 산업이었고, 뉴 스페이스는 이제 민간 주도의 상업적인 그런 우주 시장을 얘기를 하는데, 올드, 뉴, 스페이스 모두 다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이어서 각각의 매출이 앞으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민수장치 쪽의 매출이 요즘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선박용 엔진의 연료를 능동 조절하는 이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선박용 엔진의 연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밸브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미국 유일하게 특허를 받고 방폭 인증까지 받아서 관련된 매출이 우리나라 국내 대형 조선사 H사라고 하는데, 대표가 IPO 할 때 이 H사를 얘기하면서 저는 캐치했는데 한이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얘기를 넘어가셨는데, 한이라는 단어가 아마 본인도 모르게 기업명을 얘기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으로 시작하는 조선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하나오션이 생각이 나는데, 뭐 다른 회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글로벌 조선사인 H사의 요 솔레노이드를 계속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유의미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과는 차별점이 일단 이 민수장치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 싸위성을 제작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업체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0.3m 이 고해상도가 어느 정도 기술력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보시면요, 오른쪽에 여기 해상도 체감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6m 해상도는 지금 이렇게 도트로 지금 꾸불꾸불 나오고 있고요. 1m 해상도만 돼도 식별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것보다도 3배 더 선명한 해상도가 바로 0.3m, 30cm 해상도입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우주에서 관측을 할 때 지상에 돌아다니는 차가 승용차인지 트럭인지까지 구분할 정도의 해상도라고 합니다. 글로벌 탑 플레이어들을 비교를 한 건데요. 대표적으로 핀란드의 아이스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카펠라, 그리고 미국의 마찬가지로 엄브라가 있고, 일본의 IQPS입니다. 자, 이거는 티커인데 더 풀네임은 복잡한데 제가 못 외웠어요. 되게 길어요. 자, IQPS라고 하는 일본 기업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싸위성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글로벌 탑 플레이어들 중에 이런 회사들이 싸위성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루미르가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죠. 자, 일단 초고해상도 0.3m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비슷한 정도 해상도를 구현하는 게 미국의 카펠라 또는 엄브라 정도가 비슷한 해상도를 구현을 하고 있고, 아까 세트레가이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0.5m 정도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초고해상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데이터에서도 이런 글로벌 탑 플레이어와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 그런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무게도 85kg으로 상당히 경량화 시켰습니다. 더 가벼운 건 미국의 엄브라가 유일한데, 엄브라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경쟁사 대비 위성이 가볍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아이스아이의 그 데이터 가격과 비교를 했을 때 루미르에서 제공해주는 이 싸위성에서 촬영한 이 관측 데이터 가격이 1813달러로 경쟁사 대비, 아이스아이죠, 대비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경쟁력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위성을 쏘아 올린 게 아니죠. 위성을 쏘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할 당시에 매출로 끌어왔던 거는 현 시점의 매출이라기보다는 위성이 올라간 다음에 이후에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는 것을 미래 실적을 땡겨서 지금 공모가를 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추정치가 2026년 이후다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스페이스X의 펠컨 라인에 이제 실려서 올라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26년 1분기에 한 대를 쏘아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계속 2030년까지 총 18기를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래 실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의 경쟁력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통신위성 쪽으로도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누리호에 탑재된 이 DNT 페이로드를 통해서 BTS 영상을 13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BTS 영상을 송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미 지구 관측위성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통신위성 사업도 진출을 하게 되면 더 시너지가 늘어날 수 있겠죠. 통신 탑재체 제작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런 기기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기기들을 바탕으로 통신위성 시장도 진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회사다라고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1200평 정도 규모의 위성 연구소 부지를 마련하고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그런 부지 건물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상국 안테나, 대형 위성 조립 및 시험 시설을 기존 5배 규모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수 산업으로도 확장할 예정인데, 이거는 지금도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7억 9천만 원 정도 23년도에 매출이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반기 기준으로 2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45억 정도 올해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 바로 이 솔레노이드. 자, 이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박 엔진 연료 제어 밸브용 솔레노이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계 최초 방폭 인증 및 세계 유일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이 솔레노이드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이 자세 제어 자기 베어링 반작용 휠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 쌓아왔던 독자적인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런 선박 시장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지금까지 루미르의 사업에 대해서 좀 굵직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종합을 해보면 일단 대표적인 건 관측위성이죠. 관측위성인데 관측위성 중에서도 싸위성을 대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0.3m급 초고해상도다. 그리고 202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위성이 쏘아져 올려서 나중에 2030년에는 총 18기의 위성이 쏘아 올려질 예정이고, 우리나라 정부 주도의 올드스페이스뿐만이 아니라 뉴스페이스도 민간 주도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위산업용으로도 매출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기대되는 게 통신위성 쪽입니다. 앞으로 6G 사업이 열리게 될 때 누구보다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기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관측위성뿐만이 아니라 이 통신위성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방금 설명드렸던 이 연료 제어 밸브 솔레노이드 매출이 이 민수 사업 쪽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 루미르의 사업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기 매출 상황을 보면요, 위성 제조 분야 우리나라 정부 주도 사업 쪽으로 지금은 매출이 대부분 나왔고요. 대부분의 매출이 항우연 쪽으로 발생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민수 제품 아까 말씀드렸던 솔레노이드 쪽으로도 20억 원대의 매출이 이미 지금 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매출은 이 민수 장치 분야 쪽에서는 한 40억 원대까지는 올해 무난하게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위성 관련주이기 때문에 위성 쪽에서 뭔가 계속 경쟁력 있는 그런 수주 내용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리스크 아닌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미래 실적까지 땡겨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뉴스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정책이 바뀌면 답이 없는데 이 정부 주도 사업으로만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이 회사가 수주 계획만으로 과연 3,500억 원 정도 되는 공모가를 과연 입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이 기사에 나온 겁니다. 자, 이 기사는 올해 8월 20일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얼마죠? 지금 시총은 2,100억 원대이기 때문에 3,000억까지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3,500억 정도의 몸값을 제시할 만큼 현재 시점으로는 수주 잔고가 부족한 게 사실이죠. 자, 미래 실적을 가져와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관련된 기술이 아까도 우리가 북한군들의 이동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싸위성의 그 기술력이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 안 되는 관측위성 기술을 갖고 있고, 글로벌 탑 플레이어와 비교했을 때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미래 실적이다라고 보여지진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밸류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뉴스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루미르는 정부의 우주개발 사업 핵심 파트너로 꼽힌다. 인공위성 시스템과 전장품을 만드는 우주항공 스타트업으로 2009년 설립 후 인공위성 탑재 컴퓨터, 레이더를 활용한 영상자료 처리장치 국산화에 나서며 정부 주도의 차세대 중형위성 1호부터 4호까지 개발 사업에 모두 참여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수자원 관리 목적으로 쏘아 올리는 5호 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5호에 탑재되는 싸위성 얘기하는 겁니다. 2022년 64억이었던 매출이 121억 원으로 증가했다. 수자원 위성으로 위성 정보를 활용해서 홍수 가뭄 등 수재 모니터링에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서 매출이 121억 원 나왔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꾸준하게 관심을 받았다. 작년 누리호 3차 발사 당시 루미르-T1을 탑재를 했고 민간기업 최초의 성공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이어서 주목을 받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우주항공청을 개청을 했죠. 자, 여기도 주목을 받게 되는 배경이었다. 지난해 매출의 71.5%가 항우연에서 나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싸위성을 활용한 위성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 영역 확장, 매출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의 관심이 과연 흥행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자, 근데 지금 이미 공모 이후에 상장까지 됐기 때문에 흥행은 못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 실적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판단해 보면 되겠죠. 이미 주가는 많은 조정을 가져갔기 때문에 공모가 하단 밑도는 지금 12,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염려하는 거는 이미 지금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우리가 미래 실적으로 잡았던 2026년 이후에 그 청사진들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추적해 보면서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스까지 우리가 다 검토를 해봤고요. 차트는 뭐 볼 게 없죠. 차트를 뭐 지금 분석하는 시점은 아니긴 한데, 자, 오늘 인공위성 관련주들의 흐름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발사체 사업을 하고 있는 이노스페이스는 오늘 8% 급락을 하고 있고, 5%가 오른 건 북한군이 러시아 지원을 한다는 소식에 우리나라 뭐 천궁
이거를 이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파이버 프로가 천궁에 그 관성 측정 센서가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수혜를 입어서 많은 거래량과 함께 이렇게 24%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우주위성과는 좀 별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주위성 관련주인 세트랙 I나 AP 위성은 아직까지 뭐 어떤 시장의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텔리안 테크는 어제 조금 좋았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위성 섹터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영상을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제가 루미르에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뉴스가 있고 그 관련주들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 대응 전략도 한번 여러분들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업들이 있었지만 공부하면서 저도 쉽지만은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알려드리지 못했던 게 좀 아쉽긴 한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인공위성 관련된 관측위성, 통신위성 관련된 기술들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면서 이 루미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에 한번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질문이나 혹시 제가 뭐 잘못된 정보를 드린 게 있다라고 하면 편하게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그리고 주식은 더 쉽게 되실 수 있도록 자, 텐선비 남윤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